이 집 아들은 아직도 엄마한테 분유 달라고 한다며? 뭐? 그 집 아들 서울대 나올 정도로 똑똑한 아들 아니었어? 그리고 결혼했다며. 왜 엄마랑 살아? 결혼했다가 이혼했대. 근데 행동이 좀 이상해 모자라 보여. 나의 아들은 아직까지도 나에게 젖을 달라고 말한다. 그 모습이 나는 마음이 한없이 아프기만 하다. 우리 아들은 이상한 게 아니다. 그냥 남들과 다른 것뿐이다. 그런데 한 아가씨를 만나고 난 후 우리 아들의 인생이 더더욱 망가지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실제 사연을 다룬 시니어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은 구독을 누른 후 다시 그 자리에 종 모양으로 바뀌어 나타나는데 그때 종 모양을 클릭해 주시면 알림 창이 뜨게 됩니다. 그때 맨 위에 종 모양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의 영상을 늘 찾아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6세 홍순례라고 합니다. 저는 22살에 일찍 남편을 만나 결혼하였고 23살에 큰 아들을 낳고 그 후로 2명의 딸과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하여 저희 자식은 3명이지요. 저희 가족은 그렇게 좋은 부자 동네에서 살지는 않았지만 그 동네에서는 알아주는 부잣집이었어요. 남편이 건설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업이 아주 큰 사고 없이 잘 되어 가족들끼리도 사이가 아주 좋았죠. 몇몇 동네 사람들이랑은 친하게 지냈고 서로의 아이들끼리도 매우 친하였죠. 그리고 저희를 아주 부러워했어요. 그렇게 동네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주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희 큰아들 종석이는 말썽 한번 부리지 않고 학교에서 전교 1등을 매번 해오며 친구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아주 멋진 아들이었어요. 친구들과 싸움을 걸어본 적도 해본 적도 없으며 공부에 매진을 하면서도 친구들이랑 놀 때는 또 신나게 재밌게 노는 걱정 하나 없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그렇게 큰아들은 서울대에 들어갔고 남편의 사업을 물려받았어요. 아들은 키도 크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했기도 했고 들러붙는 여자들이 한둘이 아니었죠. 그렇게 35살이 되었고 한 여자를 데려왔어요. 결혼할 여자라며 소개를 시켜주더군요. 엄마, 아빠, 제가 결혼할 여자입니다. 라며 소개를 시켜주었어요. 그러더니 데려온 여자도 소개를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저는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라며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는 청순가련 아주 아리따운 여자였고 나이는 27살이었습니다. 아들과는 8살 차이가 나는 아주 어린 친구였어요. 직업은 마트에서 판매직을 하고 있던 친구였고요. 물론 예쁜 친구인 건 맞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희 아들이 좀 아깝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 친구는 쌓아온 스펙이 없었거든요. 아들은 사업까지 물려받게 되며 노후 걱정은 없이 살 텐데 데려온 여자는 능력이 없어 보여서 저희 아들이 아깝다는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그치만 저희 아들이 매우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잖습니까? 결혼을 허락했어요. 그렇게 결혼이 성사됐고 아이를 2명이나 낳으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어느덧 결혼을 한 지 4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일밖에 모르던 저희 남편은 이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됐죠. 그렇게 아들이 건설 사업을 물려받았어요. 아들이 열심히 건설 사업을 하며 잘 승승장구 될 것 같았는데 아들이 대표가 된 후로부터는 안 좋은 일만 가득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자꾸 튼튼하게 만들어져야 할 뼈대가 잘 만들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들은 건설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어떻게 일을 하는지 지켜보았었죠. 그렇게 일주일을 넘게 건설 현장에서 밤을 새워가며 현장을 검사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총석 씨가 아주 크게 다쳤습니다. 얼른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라며 연락이 왔죠. 저는 아주 놀래며 헐레벌떡 병원을 빨리 찾아가 보았어요. 아들의 상태는 의식이 없고 머리에 붕대를 칭칭 감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들은 현장을 검사하다가 6층 높이에서 떨어졌고 뇌에 손상이 와버린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드님은 뇌진탕이 왔습니다.
뇌진탕은 일상생활을 할 때 두통 또는 어지럼증을 발생시키고 혼란스러움이나 기억상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의식상실과 신체마비, 언어장애, 인지문제, 정서적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라며 아주 무섭게 뇌진탕에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아주 무서웠고 제발 큰 문제만 아니길 바랬습니다. 옆에 있는 며느리도 충격을 크게 받아 울고만 있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이 의식에서 깨어나기를 빌고 빌었고 3일 후 일어났습니다. 아들 괜찮아. 괜찮은 거니? 아픈데 없니? 어때 지금은? 저는 일어나자마자 다짜고짜 괜찮냐 아픈데 없냐만 물어봤죠. 아들은 저를 쳐다보며 엄마,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땐 신도 안 믿던 제가 신이 나를 도왔다며 아주 행복하게 웃고 있었죠. 그런데 나 분유 먹고 싶어요. 나 분유 줘. 라며 찡찡거리며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냥 잠깐 꿈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의사 선생님을 당장 불러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은 심한 뇌손상으로 인지문제, 정서적 문제, 언어장애가 온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적장애가 온 것입니다. 라며 안타깝게 고개를 숙이며 저희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매우 슬프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며느리도 충격을 먹었고 저와 같이 병원이 떠나가게 울고만 있었어요. 그렇게 아들은 일주일만 입원을 하고 나머지는 통원 치료를 받기로 했어요. 아들은 며느리와 같이 집에 가였죠. 아들은 눈빛이 허공을 바라보고 고개는 삐딱하게 손짓도 이상하게 그냥 제가 아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아들은 5살짜리 꼬마보다도 못한 아기 같았죠. 그렇게 제 아들은 40대의 지적장애가 되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님, 저희 이제 가볼게요. 라며 아주 힘없는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그래, 어서 가보렴. 무슨 일 있음 당장 말하고. 라며 서로 집에 가였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서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종석 씨가 자꾸 아무 곳에서나 오줌을 싸요. 어머니가 도와주세요. 라며 저에게 급하게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계속 떼를 쓰고 엉엉 울며 집안을 난장판 피우기 바빴고 심지어는 며느리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렇게 변해버린 탓에 저는 너무 속상하였고 며느리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저희 아들이 남편에게 물려받았던 사업은 아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니 더 빠르게 망해져 갔어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의 가족은 모아둔 돈으로만 생활했어야 했어요. 며느리는 전업주부로 계속 있었기에 생활비를 벌어올 수 없었고 아들이 모아둔 돈은 있긴 했었지만 사업의 빚을 갚아내느라 거의 없어질 만큼 없어졌죠. 그렇게 겨우겨우 집과 차를 팔며 살아가고 있던 거였죠. 저는 60대가 돼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고 우리 아들은 계속 밖에만 나갔다 오면 민폐만 끼치고 이 삶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예측이 안 가고 너무 힘들기만 했어요. 손자들은 자기의 아빠를 보며 역시나 충격을 먹더라고요. 엄마, 아빠 왜 저러는 거야? 아이들은 아직 초등학생이었기에 성인이 지적장애가 왔다는 게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냥 아이들에겐 아빠가 잠시 아파서 그러는 거다, 곧 돌아올 거다라는 거짓말만 하기 바빴어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됐는데 저도 참 왜 이러는지 설명을 잘 해줄 생각보다 빨리 그 상태를 부정하기만 바빴어요. 저도 참 나쁜 할머니죠. 그렇게 6개월이 흘렀어요. 며느리와 저도 그리고 손주들도 이제 지치기 시작했어요. 항상 똥오줌을 가릴 줄 몰랐던 저희 아들을 다 받들어줬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는 밤 12시에 며느리가 자고 있던 저를 깨우며 어머니, 잠시 부엌으로 와보시겠어요? 라며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할지는 모르겠었어요. 어머니, 저 종석 씨랑 이혼하고 싶어요. 저 도저히 못 버티겠어요. 제가 알던 남편도 아니고 애들도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라며 이혼하고 싶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슬펐습니다. 며느리의 마음 100번 1000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라며 조금은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적장애인 우리 아들은
당연히 저희 며느리가 자기의 아내인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이혼이 뭔지도 결혼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돈도 못 벌어오고, 자식들까지 모자라 보니 어떻게 이혼하지 말라고 말리겠습니까? 솔직히 100번 1000번 말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은 확고해 보였어요. 절대 저희 말에 넘어갈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라고 말을 했고, 결국 양육권도 엄마에게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랑 아들은 다시 예전에 살았던 그 집에서 살게 되었죠.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저희는 작은 동네에서 부잣집으로 소문난 부러움을 사는 집안이라고 했었죠. 작은 동네다 보니 이사 가는 사람도 별로 없고 동네 사람들은 저희를 거의 다 알았습니다. 잘 나가는 아들의 잘 나가는 사업까지 아직도 저희를 잘 사는 집안으로 알았던 거죠. 동네 마트에 가자마자 마트 사장님은 저희를 알아보았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요즘 워낙 안 보이셔서 이사를 가셨나 했는데 이렇게 보네요. 네, 안녕하세요. 잠깐 며느리 집에서 지냈어요. 아, 그렇구나. 라고 대화를 나누던 중 저희 아들이 과자 코너에 있는 과자들을 뜯으며 우걱우걱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동시에 사장님도 매우 놀랬고 저는 이 자리를 빨리 수습하려고 종석이가 너무 많이 배가 고팠나 봐요. 얼마예요, 사장님? 이라며 계산을 하고 후다닥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하고 아들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렇게 아들은 항상 집에만 두고 저만 나가서 어떻게든 생활비를 충당하려고 애썼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건물 화장실 청소와 전단지 돌리기, 주차 딱지 떼기 등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들이 혹여나 집에서 나와 이상한 짓을 할까봐 집 문을 철저히 잠궈 못 나오게 했습니다. 아들의 장애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 저는 전혀 몰랐던 거죠. 그렇게 장을 보러 마트에 가던 중 한 사람이 저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며 교회에 오라는 말이었죠. 원래 저는 이런 전도를 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 싫었고 짜증났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오늘따라 그 사람의 말을 길게 들어보고 싶었죠. 어딘가 의지할 곳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사람과 긴 얘기를 나누고 교회에 다니기로 시작했어요. 교회의 십자가를 보자마자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발 우리 아들이 병에서 빨리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신다면 정말 하나님 말대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항상 남을 돕고 베풀 줄 아는 인간으로 살겠습니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라고 늘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를 하였죠. 제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니 목사님이 저에게 말했죠. 어떤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하시나요? 저는 동네 사람들에게 말도 못했던 것들을 이 교회에서는 솔직한 말들이 술술 나왔어요. 정말 제가 제대로 이 교회를 신뢰하고 믿고 있단 뜻이었죠. 저희 아들은 높은 곳에서 떨어져 심한 뇌진탕까지 왔고 지금은 지적장애가 되어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인지를 전혀 못하는 상태가 됐어요. 어느 정도 말은 하긴 하나 그 말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아들이 얼른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착하게 살겠다고 늘 빌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 목사님은 아들을 교회에 다니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교회는 저희 동네와 차로 20분 거리로 좀 가깝긴 했었어요. 그래서 전 아들을 데려왔고 목사님은 아들을 보자마자 머리에 손을 대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전지전능한 우리 하나님 아버님, 이 가여운 자식을 어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방법이 과학적이지 않은 방법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지금으로서는 모든 게 급해 이 기도마저 감사했어요. 그렇게 아들과 저는 교회에 자주 참석하며 봉사활동도 하고 사람들과 어울려 지냈어요. 아들은 생각보다 교회에 잘 적응하였고 집에만 있었을 때는 난리법석에 땡깡만 피우기 바빴는데 바깥 세상에 오니 기쁜 것 같았어요. 저는 아들이 이렇게 잠시라도 웃고 행복한 모습을 보니 교회에 잘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와 달리 교회 사람들은 우리 아들을 잘 챙겨주었죠. 그렇게 생각보다 괜찮은 하루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 보니 어떤 여자가 한 명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아들과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저희 교회를 다니는 20대 여자거든요. 안녕하세요. 늦게 오셨네요. 일 다녀오셨어요? 네, 다녀오느라 좀 늦었긴 했는데 저희 집에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아, 종석이 오빠가 잠깐 오라고 해서 들렸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이 누군가를 집으로 데려오는 모습이 처음이라 매우 당황스러웠지만 교회 사람이기에 신뢰하였습니다. 그 교회 여자의 이름은 정지희예요. 근데 지희 씨는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밤 10시가 됐는데도 계속 저희 집을 떠날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희 씨에게 물었습니다. 지희 씨, 이제 늦었는데 집에 안 가요? 라고 말하니 저희 아들이 안 돼! 안 돼! 만 외치는 것입니다. 오빠가 안 된다네요. 저 여기서 자고 가도 되죠? 라며 당차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좀 그러하여 네, 그럼요, 자고 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됐고 한 방에서 둘이 자고 있더라고요. 저는 일을 가야 해서 급하게 준비를 하고 나갔어요. 마음은 불편하였지만 지희 씨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성인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며 불편한 마음을 다스렸어요. 일이 끝난 후 집 근처까지 다 왔어요. 아니, 근데 동네 주변 사람들이 동그랗게 모여서 소란스럽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무슨 일인지 살펴보았죠. 그런데 저희 아들과 동네 초등학교 애들과 몸싸움을 하고 있는 거 있죠. 저는 너무 놀래서 빨리 아들을 떼어놓으려고 힘을 썼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말리려고 했지만 아들이 아무래도 체격이 있고 힘이 세다 보니 말리기가 너무 힘들었나 봐요. 경찰도 제가 오고 난 후 오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몸싸움은 제가 어떻게든 말려 끝났어요. 그런데 주위를 보니 지희 씨가 있는 거 있죠? 지희 씨는 제 아들과 초등학생 애들이 몸싸움을 하는 걸 보고 마냥 웃기만 하고 전혀 말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이해하기 너무 힘들었고 지희 씨에게 물었습니다. 계속 저희 종석이랑 같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요. 근데 왜 말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몸싸움까지 하고 있는데 저 초등학생 애들이 먼저 종석 오빠를 놀렸어요. 장애라고. 라며 초등학생 아이들을 탓하더라고요. 그래도 몸싸움은 나쁜 거잖아요. 라고 말하니 전 이제 집에 가볼게요. 라며 대답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대체 무슨 상황이고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종석에게는 물어볼 수도 없고 교회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저기 집사님, 혹시 지희 씨에 대해 좀 아시나요? 지희 씨요? 당연히 알죠. 왜요? 아니, 지희 씨가 제 아들이랑 자주 놀러 다니길래 여쭤봤어요. 지희 씨 어떤 사람이에요? 지희 씨 착하고 성실하고 매일매일 교회에 참석하고 신념이 깊은 친구죠. 라며 제가 말하고자 하는 답변은 딱히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희 아들은 지희 씨와 아주 절친이 되어 교회에서도 밖에서도 늘 항상 붙어 다닙니다. 저는 지희 씨에게 물었죠. 대학생이신가요? 아니요,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요. 왜요? 지희 씨는 몇 살인가요? 27살이요. 라고 대답했어요. 점점 저는 지희 씨에 대해 정보를 캐기 시작했죠. 지희 씨는 이번 일만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항상 저희 아들과 장을 본 후 아들이 짐을 들어주고 참을성이 없는 저희 아들에게 기다려라는 훈련을 시키고 강아지 마냥 저거 물어와 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아들이 집에 안 들어오게 되는 사단도 일어났습니다. 전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 여자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희 씨 종석이 옆에 있죠. 그쵸? 그런데 지희 씨의 대답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아니요, 저랑 같이 없는데요. 저는 아주 놀랬고 당장 아들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를 하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아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째 아들을 찾지 못했다가 집 근처에서 지희 씨와 같이 손을 잡고 집을 들어가는 거 있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희 씨, 아까 전에는 같이 없다면서요? 왜 거짓말을 해요?
아들 한참 찾았잖아요. 네. 아까 전에는 진짜 같이 안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했어요. 그냥 말장난 아닌가요? 제가 찾고 있는 거 뻔히 알지 않습니까? 왜 저한테 바로 알리지 않았나요? 오빠 어른이에요. 알아서 다 할 나이라고요. 라며 말하는 거 있죠? 저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지희 씨와 아들이 잡고 있던 손을 내려치고 아들을 집에 가려고 하는데 아들이 그러는 겁니다. 싫어. 지희한테 갈 거야. 아들은 이미 지희라는 여자애한테 마음이 다 넘어갔어요. 지희한테 그러지 마. 라며 동네방네가 떠나가게 소리치는 거 있죠? 너무 놀랬어요. 그런데 아들 본인이 지희와 같이 있다고 하겠는데 어떻게 말립니까? 대체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거냐고요. 저는 지희 씨한테 말했습니다. 저희 아들과 그만 만나주세요. 왜요? 오빠도 제가 좋다는데 왜요? 당장 그만 만나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리고 저 교회도 옮기거고요. 라고 말하며 완전히 아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확실하게 말했죠. 하지만 그 여자애는 지지 않았어요. 오빠랑 저 사귀는 사이예요. 다 큰 어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도 되는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더라고요. 지희 씨 미안한데 우리 아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성인이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이상한 행동을 할지 모르는 아이라고요. 조심해야 하는 아이입니다. 제발 그만 만나주세요. 라고 말해도 통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는 오빠도 내가 헤어져줬으면 좋겠어? 라며 오히려 당돌하게 저희 아들에게 말하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아니야. 안 돼, 지희 안 돼. 지희한테 갈 거야. 라며 역시나 지희에게 모든 마음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지희한테 가려는 몸짓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애썼어요. 근데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 아들은 힘이 세다고 그랬죠. 그래서 경찰을 불러 여자애한테 우리 아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경찰이 그 현장으로 왔고 경찰도 저희 편을 들어주자 지희는 깨갱하며 집에 돌아갔어요. 그렇게 길고 긴 밤이 지났고 저는 지희라는 여자애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죠. 왜냐면 언제 또 저희 아들과 이상한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제가 먼저 물어보기 전에 동네 사람들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동네에서 아주 오래 살았고 예전에 베푼 삶도 있다 보니 동네 사람들에게는 좋은 인상으로 기억되는 집안이었나 봐요. 종석이가 그런 일이 있었으면 먼저 말해주지 그랬어요. 그래요. 저희도 언니한테 많이 도움받았는데 저희도 많이 도울게요. 라며 저희 사정을 말하지 않아도 나 눈치채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저희 마음을 알아주는 이웃 사람들에게 너무 고마웠고 울컥했습니다. 그러더니 한 이웃분이 말하더군요. 사실 이상한 걸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말 좀 그렇지만 그 여자애가 종석이를 아예 노예처럼 끌고 다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저번에는 물건을 던지며 주워와 라고 말했다니까요. 무슨 강아지 키우듯이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정말 이상한 여자애였어요.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났고 당장 그 여자애를 찾아가고 싶었지만 그 여자애는 아시다시피 정말 당돌한 여자애였지 않습니까? 제가 왜 그랬냐고 말하면 증거를 가져오라고 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거를 잡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일을 잠시 쉬고 아들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았죠. 역시나 아들은 집 밖을 나갔고 저는 스토킹을 했습니다. 아들과 그 여자애는 정말 아주 이상한 짓을 놀이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순간 너무 놀랬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당장 카메라를 찍어야 하는데 너무 놀래서 그 여자애를 보자마자 싸대기를 갈겼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희와 제 아들은 놀이터에서 키스를 나누고 있던 것입니다. 지희는 저에게 말했죠. 어머님 미치셨어요? 저희 아들도 소리쳤습니다. 저희 아들과 지희는 대체 어떤 관계이며 지희라는 여자애는 대체 우리 아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접근한 것일까요? 그건 바로 2편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편은 1월 27일 월요일 오전 5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과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이 편 링크를 바로 댓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